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 나온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틀렸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오해를 풀고 대상자가 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 챙겨야 할 게 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딱 한 줄로 정리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이거든요.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한테 장부 검토를 받아야 해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가 없으면은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가공인건비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사업자와 다른 게 뭐냐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사업자랑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기준은 업종별로도 다르고 2025년 실제 매출금액,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15억 원 이상이고요.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매출을 의미해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합산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 2개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이 각각 4억 원 매출이 있으면은 합산해서 8억이잖아요. 음식점업은 수익금액 기준이 7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지분이 20%밖에 안 돼도 전체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을 넘으면은 그분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온다는 오해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세무조사는 매출 누락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증빙이 없는데 비용은 많이 넣은 사업자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성실신고 자격 자체가 선정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제출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산출세계 5%가 바로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하나 더 있는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세금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세금 이거는 기존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세무사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을 잘 챙기면은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은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되고요. 챙겨야 할 서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신고 수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수수료의 60%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줘요. 한도는 120만 원이고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은 세금에서 120만 원을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실부담액은 200만 원보다는 더 작은 약 8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원래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라든지 병원비 그리고 본인 의료비까지 놓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은 까먹지 말고 반드시 이번 신고에 모두 다 포함해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계 5%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2천만 원이면 가산세가 100만 원이 추가로 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전환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은 성실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려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미리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노란 우산 공제가 있고요. 이거는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셨다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든지 창업 감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 신고 때 꼭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중개 세액 공제.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정도 매출이 되시면은 근로자가 아마 거의 대부분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정말 대단하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고용 있으시다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세액공제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적용이 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한테 무조건 검토를 받고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신고 전에 미리 좀 체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후에 수정은 쉽지 않으니까 지금 4월달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핵심 요약인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두려워할 제도도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 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꼭 놓치지 마시고 법인 전환 타이밍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 확인해서 저한테 상담 문의 주시면은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